자, 카가이 라이드 저희가 5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5월달 어쨌든 돈이 많이 들어가는 달입니다. 자, 오늘 우리 카가이 취재팀은 음성 원남지 캠핑장을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차박과 캠핑을 동시에 하려고 최적의 차, 가성비 최적의 차 QM6, 르노 삼성 QM6 LPE 모델을 타고 갑니다. LPE 모델은 이 도넛 범배 때문에 차박에 아주 최적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미 우리 남현수 기자가 1년 반 전에 강릉에 해돋이 보러 갈 때 이 QM6 LPE로 차박을 하러 간 적이 있는데, QM6 모델이 정말 한국 신차 시장에서는 정말 독특한 모델인데, 출시된 지 4년 차에 리바이벌이 돼가지고 판매가 갑자기 더 늘고, 작년에는 판매가 더 늘고, 올해도 무려 출시 6년 차가 넘었는데, 그래서 LPG 모델로 르노 삼성 판매 절반을 담당을 하고 있는 불가사의한 모델인데, 휙휙 바뀌는 한국 소비자성에 비해서 생각보다 바뀌지 않는 좋은 디자인과 내구성 좋은 차를 찾는 소비층도 꽤 있다. 그 안에 물론 당연히 가성비가 제일 중요하지만, QM6 뭐 쉽게 얘기하면, 간단히 말해서 유러피안 스타일의 지금 봐도 신차 같은 디자인, 배율 프로포션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비율 좋은, 그리고 뒤에서 봤을 때, 앞에 뒤에서 봤을 때 그 디귿자 형태, 어깨를 당당히 펴고 있는 듯한 그런 디자인, 우리 김태환 디자이너도 좋은 평가를 한 차인데, 저희가 타고 있는 지금 QM6 LPE 모델은 프리미어 기본 트림이 2,860만원대에 파노라마 썬루프, 뭐 매직 테일게이트 등을 달아서 3,120만원 정도 하는 최고급 모델입니다. 아다스의 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만 빼면 정말 다 달려있는 가성비 짱인데, 남 기자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저도 이 차는 여러 번 운전해봤지만 급가속으로 추월할 때 답답한 것만 빼면은 애간장이 타들어가지만, 그때는 그 이후엔 정말 최고의 가성비의 차인데, 네,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차량이 2.0L LPG 엔진이 장착이 되어져 있고, 변속기는 무단 엑스트로닉 무단 변속기가 조합되어져 있는데, 아까도 편집장님이 살짝 언급하셨지만 출력적인 부분에서 급가속을 하지 않으면 사실 최고 출력이 140마력 정도 되고 최대 토크도 19.7kg 포스미터 정도 나오기 때문에, 요즘에 차들이 워낙 잘 나가잖아요. 그런 거에 비교하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뭐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일상주행을 하는 환경에서는 크게 출력의 갈증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가 표기하는 정보란에도 좀 써놓긴 했는데, 가솔린 모델에 비해서 출력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4마력 정도, 140마력. 네, 토크도 0.7kg인가 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사실 출력적인 측면에서 꽤 뭐 갈증이 느껴진다, 막 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단지 뭐 추월 가속을 할 때나 뭐 휴게소에서 빠져나와서 합류를 할 때 막 급가속을 하면은 왜 안 나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 크게 와닿을 정도로 아쉬운 부분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달에도 2,200대 가까이 팔린 걸 보면, LPE 모델이 소비자들이 출력에 대해서 불만은 별로 없고, LPE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연비와 넉넉한 도넛 범배, 그다음에 차박에 또 짱이다. 저희가 차박은 이제 2부에서 잘 보여드릴 텐데, 이러한 가성비 때문에, 그리고 대충 2,800만 원대면 풀옵션이 아니더라도 괜찮은 트림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QM6가 롱런하는 이유가 아닐까. 그리고 이게 이 차량의 뒤에 트렁크에 도넛 범배가 들어가져 있잖아요. 트렁크에 도넛 범배가 들어가면서 일반 가솔린이나 디젤 모델보다 트렁크 높이가 4cm 정도 높아졌는데, 그 높아짐으로써 2열을 폴딩했을 때 그 사이에 둔턱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LPG 모델이 좀 더 차박에 최적화된다라고 평가를 내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QM6 LPE 모델의 원래 르노 삼성차, 그러니까 유러피안 스타일이라 그래요. 서스가 상당히 기존, 지금 요즘 나오는 현대기아면 굉장히 조금 하드한 편이고, 시트가 딱딱한. 네, 시트가 굉장히 딱딱해요. 전체적인 르노 삼성의 특징인데, 이 시트가 과거부터 르노 삼성 모델들이 SM6가 나올 때도 그랬었고, QM6 나올 때도 그랬었고, 프리미어 트림에 나파 가죽 시트가 들어가는데 가죽의 재질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이 좋은 가죽을 좀 보호하기 위함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죽이 안에 있는 스펀지가 굉장히 딱딱하게 들어가져 있어서, 딱딱해야지 또 장거리엔 편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쨌든 이 브라운 컬러 나파 가죽은 색깔 굉장히 멋있고, 오래되다 보니까 조금 인테리어에서 이 올드한 느낌이 나는, 플레이 이쪽이 조금 8.7인치 S링크가 들어가져 있는데, 근데 8.7인치 S링크까지 안 가도 7인치짜리 7인치 미러링만 하면, 그것 빼고는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도 크게 구리지 않은, 깔끔하고. 오히려 이 S링크 8.7인치를 안 넣으면 공조기가 밖에 그 물리 버튼으로 나오게 돼서 좀 더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오히려 그 트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애플 카플레이 되고 안드로이드 오토가 되는데, 이게 재작년에 한번 부분 변경을 하면서 원래 기존 모델은 카플레이가 중간에 이렇게 조그맣게만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큰 화면으로 다 채우도록 부분 변경 때 바꿔줬죠. 좀 남기자 리뷰하는 솜씨가 많이 들었는데 집에서 엄청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PB, 그 일렉트로닉 파킹 브레이크 시스템을 달아놓고도 오토홀드가 없는. 네, 그거 진짜 황당한 것 같아요. 나도 ACC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없어도 솔직히 워낙에 그렇게 없이 운전을 많이 해서 불편한 걸 모르는데, 요즘엔 도홀드는 기본.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도 REPS가 들어가져 있는데, 그 CEPS보다 한 단계 더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REPS를 넣어놓고도 차선 이탈 방지 이런 게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는 점이 좀 경보만 해주는. 네, 경보만 있습니다. 투싼보다 이게 가성비가 좋은데, 투싼 크기랑 실내는 이제 거의 똑같지만 상대적으로 또 투싼은 REPS가 아니라 CMDPS인데 승차감과 기본기는 우리 르노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내구성 이런 문제도. 근데 이제 그 눈에 보이는, 그 다음에 소비자의 마음을 읽어내는 눈은 현대기아가 아직 한 수 위인. 이게 실내에 좀 더 구성을 좀만 더 좋게 했으면은 소비자들이 이걸 보고 혹해서 좀 계약을 좀 더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빠진 것도 사실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넣어주기만 해도 선택만 할 수 있게라도 마련을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없는 것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게 그래도 산타페나 소렌토보다 크기가 작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중형 SUV라서 공간에서의 아쉬움은 딱히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110km 정도까지 그냥 진짜 우리나라 고속도로 규정 속도로 달리는데 아무 문제 없고, 110에서 조금 추월을 해야겠다 해서 130까지 올리면 조금 누가 뒤에서 잡냐 이거 약간 그 정도의 느낌. 그리고 저희가 뒤에 지금 트렁크에 짐이 안 실려 있는 게 아닌데도, 저는 사실 지금 주행을 하면서 조금 막히는 길이긴 했지만 출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안 받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을 조합해 봤을 때는 괜찮은 출력인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캠핑 장비하고 차박 장비를 다 실어서 이따가 어떻게 도킹을 하고 차박을 하는지 다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2열 평탄화가 꽤 잘 되는, 네. 빈 공간을 또 어떻게 메우는지도 저희가 한번 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박 요즘 뭐 워낙에 대세고, QM6 스링크 이 부분만 빼면 인테리어 측면에서는 절대 떨어짐이 없다. 그리고 저희가 익스테리어 쪽은 우리 김태현 디자이너가 리뷰했던 걸 잠깐 또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한다면 전체적인 프로포션이라든지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차 처음 나왔을 때 조금 거슬렸던 부분이 그 옆에서 사이드에서 봤었을 때, 사이드에서 도어 밑에 쪽 있죠. 프론트 도어, 리어 도어 밑에 쪽. 거기에 중간에 검은색으로 돼가지고 크롬 들어간 바로 위쪽에 검은색으로 이렇게 앞에서 또 올라가서 중간에 쭉 가다가 또 뒤에서 내려가는 거. 그게 날렵하게 보이려고 그러는. 그게 사실은 바퀴를 강조하는 그런 라인인데, 특별히 하얀색 같은 경우에 어디가 작아 보여요, 옆에. 물론 이게 이제 그 콕 바틀 쉐입 그래가지고 그 코카콜라 병 모양, 그 휠 앞에 프론트하고 휠 부분이 조금 바깥으로 튀어나오고 가운데 부분, 허리 부분이 잘룩하게 되는, 그걸 좀 더 강조하기도 한 것 같은데, 옆에서 봤었을 때 프로포션을 보면 유리 부분, DLO, 데일라이트 오프닝하고 버디하고 그 비율을 보면 너무 옆에가 좀 너무 잘룩하게 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힘이 조금 빠진 느낌, 그런 게 들어요. 그래서 이 차에 좀 색깔, 진한 색깔 차 있죠? 검은색이라든지 이런 색깔을 보면 더 차가 힘 있어 보이는 그런 건 있어요. 저 블랙아웃으로 만든 게 안 보이기 때문에, 전체가 하나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저는 이게 이 차가 이제 프론트하고 리어, DRL은 뭐 거의 지금 페이스리프트에서도 비슷하게 들어간 것 같은데, 낮에도 차를 인지할 수 있도록 다 들어가는데, 여러 회사들마다 자기네 아이덴티티를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근데 이 차는 DRL을 쓴 차 중에서 제일 잘 쓴 차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앞에서 나한테 다가올 때, 내가 뒤에서 따라갈 때 DRL 켜진 거 이렇게 보면은 차가 굉장히 힘있고 넓어 보여요. 당당하고. 네. 그래서 DRL을 정말 JL 디자인을 잘 적용한 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인 느낌은 저는 이 차는 좀 진짜 신사 같고 좀 댄디한 느낌? 그런 느낌은 들어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게 이 앞에 후드 있잖아요. 어딘 들어가는 후드 부분.
그걸 위에서 한번 보면은 둥그래요. 앞에 부분. 다른 차들은 보통 쭉 나가서 이렇게 꺾어지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 차는 위에서 보면 둥그렇게 됩니다. 욕조. 같은 느낌. 그래서 오히려 앞에가 좀 그런 느낌 때문에 DRL이라든지 이런 걸 다이나믹하게 넣더라도 그래도 프렌들리하게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제일 고민을 많은 게 LPG 연료는 연비가 나쁘다. 그래서 주행거리가 짧다는데 이게 도넛 bombe가 용량이 무려 85리터. 85리터. 거기에 80%면 탄술적으로만 계산해도 80리터 가까이 들 수 있다면 연비를 아무리 나쁘게 험하게 밟아도 500km 이상을 가면 네, 500km는 손쉽게 넘어가요. 가솔린 연비 나쁜 차들이 300km밖에 못 가는 거에 비하면 bombe 크기랑 연비 때문에 못하겠다 이런 말은 더 할 필요가 없는. 그리고 요즘에는 그 LPG 충전소도 많이 늘어나가지고 충전할 때도 많아졌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LPG 충전소가 별로 없어 주행거리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 전기차랑 좀 똑같은 것 같아요. 전기차도 처음 나왔을 때는 충전할 데가 없어서 사람들이 아 이거 지금 사면 어디서 충전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근데 충전소가 확충되고 나니까 이제 그런 얘기는 쏙 들어간 것처럼 똑같은 것 같아요. LPG에도 충전할 데가 많아져서 사실 주행거리에 대한 그 크게 막 떨면서 충전소 없어 어떡해 이런 생각은 안 들 것 같아요. 전체적인 현대기아차에 비하면 얼마전에 탔던 투싼에 비하면 suspension이나 이런 세팅들은 꽤 하드한 편이고 핸들링이나 이런 것들 잘 잡아주는 실내 공간이 절대 투싼보다 재원상으로도 차이 없는. 근데 뭐 실제로 타보면 실내에서 투싼보다 막 더 넓다고 느껴지니까. 그리고 노면 소음이라든지 P 엔진이기 때문에 MVH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고. 지금 저희가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어서 이제 바닥이 시멘트 포장돼 있어서 좀 노면 소음이 많이 올라오는 편이긴 한데 노면 표정이 좀 잘 돼 있거나 아니면 도심 주행을 했을 때는 이거 시동 켜진 거 맞아?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정숙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없으면 도저히 못 살겠어 하는 사람 정도 아니라면 3천만 원 이내에 또 할 수 있는 4인 가족 중형 레저 생활도 하고 출퇴근도 하고 둘이서 차박도 하는 차를 찾는다. 그러면 강한 투싼이랑 경쟁을 해야 되지만 QM6가 절대 뒤지지 않는다. 연료비가 싼 LP 모델이 있기 때문에 투싼에는 없는 LP 모델이 있기 때문에 투싼 하이브리드는 3천만 원대 거의 중반에 육박하니까 소비자들이 이것저것 다 계산해 보니까 QM6 LP가 낫겠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계속 정속 주행하니까 연비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지금 10.2km/L인데 저게 가솔린 좋았어? 왜 연비가 이렇게 좋았어? 연비가 사실 지금 뭐 제가 사실 얌전히 운전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밟으면서 왔는데도 이 정도면 더 얌전히 운전을 한다면 뭐 12km까지도 기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도 이 QM6 그냥 가솔린 모델 아는 선배 부인한테 교수님이신데 추천해드려서 사셨는데 너무 좋아하셔서 그만큼 그런 층들에게 그러니까 노년층 그 다음에 뭐 여성 운전자들이 도심 주행하고 그분도 하루 주행거리가 100km가 넘 150km 육박하는 학교 왔다 갔다 하시는 게 그런 분인데도 너무 만족도가 좋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쁘잖아요. 100km 이내 탈 때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런 만족도가 좋은 차가 QM6구나. 어쨌든 QM6 오랜만에 다시 타는데도 너무 훌륭한.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음성 원남지 캠핑장에 도착해서 차박을 위한 차박을 세팅하는 오늘 또 밤에는 바베큐 이후에 이 파노라마 선루프를 열고 별을 보며 자는, 가끔은 이제 그 위에 제가 올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송충이 들어간다, 범 내려온다가 아니라 송충이 내려온다 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